안녕하세요, 리뷰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사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현재 이제 임신 시도를 한 지 한 3개월 정도가 됐고요. 이 3개월 정도의 자연임신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럼 임신이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중간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산부인과를 갈 수도 있는데 바로 또 이제 난임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난임병원으로 간 이유는 사실은 저는 기본 산부인과에서 난임 검사를 받았을 때 모두가 다 정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고 남편도 그런 검사를 했을 때 너무 정상,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정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달 배태기도 해보고 뭐 좋다는 방법도 써봐도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난임병원을 간 거고, 이 난임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줄까, 어떤 검사를 해줄까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것의 끝판왕은 난임병원일 테니 거기에 가서 저는 뭐 시험관을 하겠다, 인공수정을 하겠다는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난임병원으로 향하게 됐고, 이제 그 난임병원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총 2번을 갔습니다. 첫 번째에 갔을 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보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해서 자궁의 모양과 저의 어떤 난포의 모양, 그리고 뭐 난자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인 초진을 하고요. 그리고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 검사에서는 제가 이미 1차 병원에서 했던 기본적인 뭐 난소의 나이라던가 뭔가 기타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거고, 뭐 항체가 있냐 없냐. 근데 그 검사의 결과를 들으면서 바로 그 첫 번째 만남에서 나팔관 조영술 검사일을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나팔관 조영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맘스올릭 카페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아프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특히나 조영제를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CT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T 이렇게 넣다 보면 여기가 화해지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조영제 CT를 찍다가 조영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거를 잘 모르던 때였는데 대학교 의사들이 막 10명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의 호흡이 가쁘냐, 제가 혈압이 30까지 떨어졌거든요, 조영제를 하고. 그러면서 막 그 부작용 약품 설명서를 막 제 앞에서 읽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100%의 그 임신이 안 되는 난임의 원인 중에서 5%가 차지하는 게 이 나팔관 문제라고 하고, 이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팔관이 막혀 있어서 난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나팔관 조영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먹은 김에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나팔관 조영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나팔관 조영술을 바로 오늘 하고 왔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2가지가 있거든요. 조영제 알러지랑 항생제 알러지가 있는데 나팔관 조영술은 이 둘을 다 해요. 나팔관 조영술을 하기 전날부터 이제 이게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항생제를 하루 전날부터 먹고 총 4일간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요. 나팔관 조영술을 하기 전에 주사로도 항생제를 또 맞고요. 그리고 조영제도 넣습니다. 근데 이미 저는 너무 다행히도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셔서 전처리도 잘 해주셨고 항생제도 아무 무리 없이 제가 알러지 있는 그 계열의 항생제는 안 써서 안전하게 받고 왔어요. 저는 처음에 나팔관 조영술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초음파실에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담당 교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엑스레이실 있죠? 엑스레이실로 가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 그 뼈 사진 찍는 그 베드에 누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다리를 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질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질 입구에 넣게 되고, 그게 이제 들어갈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뭐 이만하니까.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튜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튜브를 넣은 다음에 그 튜브 안에다가 조영제를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건데, 생리통이 딱 시작될 때 싸한 느낌 알죠? 배가 이렇게 하는 느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저는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팔관이 막혀있는 사람들은 훨씬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나팔관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다면 끝나요. 그러니까 한 2분 안에 끝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불편한 건 이제 질경이 넣어진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왼쪽으로 해보세요. 그 과정이 조금 더 힘들고요. 근데 그 과정이 다 끝나면 꼭 생리대를 챙겨가셔야 되시는 게, 이제 어차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티에 묻을 수 있어서 꼭 그 생리대는 가져가셔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난임 검사를 하고 나면 너무 좋았던 게 또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들어가서 제가 나팔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잘 뚫려 있고 이런 것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피검사 결과도 같이 들으면서 이제 저의 어떤 임신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받을 수 있어요. 총 비용은 첫 번째, 두 번째 병원을 다 가서 한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검사들을 제가 했던 이유는 사실 저같이 이제 임신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에 되시는 정말 너무 럭키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럴 경우에 사실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가까운 지인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사실은 임신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냐면은 임신이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뭔가 특히나 사회통념상 여자 문제일 수도 있고 남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것도 싫고, 막 매달 막 추적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전 딩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컴퓨터를 켜서 맘스홀릭 가가지고 막 쳐봅니다. 제가 이런데요, 이건 왜 그렇죠? 그러면서 매달 증상놀이를 하게 되죠. 이번 달에는 막 배가 간지러웠어. 이건 임신 초기 증상인가? 그러면서 막 네이버에다가 임신 초기 증상, 임신 극초기, 임신 극극초기, 임신 극극극 초기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단 저만이 그럴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남편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프라이빗한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하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이 과정을 기록하다 보면 누군가한테는 이 기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처럼 저도 굉장히 쫄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한 경험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팔관 조영도 진짜 아픈데 진짜 아파요? 이미 맘스홀릭에는 그거와 유사한 답변 글이 막 몇백 개가 있더라도 또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또다시 저도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명만이라도 좀 안심하고 가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난임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남편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임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희 쪽에서 남편이랑 저랑 어떻게 임신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의 변화, 신체적 변화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난임병원을 간 것도 제 몸 상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좋은 곳에서 알아보기 위한 거라서, 그렇게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제 몸을 가지고라도 실험을 하는 스타일이라,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이미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신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플래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부인, 이런 예식장이 좋고요, 이런 드레스가 좋고요 이렇게 해주는데, 임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병원도 선택지가 너무 많고요, 조리원도 선택지가 너무 많고요. 근데 병원을 하나 선택했어요. 너무 고민해서 했어. 근데 또 거기에서 의료진을 또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실은 해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는 스타일이라 저의 그런 폭풍 검색한 그런 노력들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가 안 달리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 마음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길,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모든 여성분들께도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왜냐하면 나는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됐는데 이건 왜 노력해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잘 한번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